네, 맛있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우리 동네 주제도 음식입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이분과 함께 제철 식재료 이야기 또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유리 셰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새해 오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또 첫 손님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겨울의 중심 1월인데 제철 식재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추워야 맛있어지는 새조개가 기다렸다 이제 나오기 드디어 시작했고요. 나왔어요. 네, 여름에서 겨울 제철로 바뀐 이제 딸기, 그다음에 몸은 하나인데 말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동태, 그리고 겨울에 꼭 먹어야 하는 매생이, 감태, 그다음에 파래, 물미역 등 건강에 아주 좋은 해초류들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네, 이렇게 추울 때 꼭 먹어야 하는 식재료들이 또 나름 많이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먼저 새해에도 상큼하게 입맛 돋우는 레시피 에피타이저부터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1월에서 3월까지 아주 맛이 좋은 연근을 이용한 에피타이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재료는 이제 연근 150g 하고요. 그다음에 새우 10마리, 양파 3분의 1개, 그다음에 들깨가루 50g, 꿀 4티, 그다음에 소금 정량, 식초 2큰술, 마요네즈 4티, 유자청만 있으시면 되시고요. 네. 연근은 껍질을 벗기시고 한 0.5cm 정도 두께로 썰어 주신 다음에 끓는 물에 식초를 살짝 넣으시고 1분 정도 데치신 다음에 찬물에 한번 살짝 헹궈 주세요. 그다음에 새우살은 끓는 물에 살짝 넣으시고 1분 정도 데쳐 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는 다진 후에 소금을 살짝 넣고 수분 제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요네즈는 양파 넣으시고 들깨하고 꿀, 소금 넣으신 다음에 충분히 섞어 주시고 저어 주신 다음에요. 유자청은 맨 마지막에 넣어 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데친 연근을 접시에 담아 주신 다음에 소스를 뿌려 주시고 저 위에 견과류 살짝 올려 주시면 아주 좋아요. 와, 연근 샐러드 처음 봐요, 저는. 연근 아삭아삭하고 참 맛있죠. 근데 네, 연근을 그 삶을 때 왜 식초를 같이 넣는 거예요? 떫은 맛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식초를 넣고선 삶아요. 아하. 그렇군요. 자, 영양 만점 에피타이저 또 만나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산물을 참 좋아하는 그 입장에서 네. 이 겨울은 정말 난리 나는 계절이잖아요. 저도 수산물 너무 좋아하는데 겨울 너무 행복해요. 뭐 삼치도 그렇고 주말에 또 돔 먹었는데 돔회도 진짜 맛있고 네. 동태 와 네. 이거 어류도 참 풍성합니다. 네, 맞아요. 겨울이면 맛있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생선이 이제 돔인데요. 돔이 지금 기름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은 고소하다고 좋아하시고 기름기가 많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느끼하다고? 또 싫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태의 경우에도 냉동이면 또 동태고 생물이면 또 생태. 그다음에 반건조 상태면 코다리고 건조하면 이제 북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이름만 다르지만 각각 정말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어떤 하나가 맛이 없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또 기름기가 많은 이제 음식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코다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다리. 네, 쫄깃한 코다리는 사실은 비린내가 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특히 코다리 하면 또 매콤한 맛이 또 찜. 네, 일품인 찜이죠. 코다리찜.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콤함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재료는 이제 코다리 2마리 하고요, 무 500g, 그다음에 대파 2대, 그다음에 청양고추 2개, 그다음에 홍고추 1개. 양념장으로는요, 진간장 2큰술, 그다음에 고춧가루 3스푼, 그다음에 청양고춧가루 2스푼, 올리고당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정종 2스푼, 그다음에 물 2컵 이렇게 있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코다리는 머리 아래쪽부터 있는 지느러미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가미 제거해 주신 다음에요. 무는 푹 졸여야 하니까 조금 도톰하게 썰어 주시고요. 대파도 아주 큼직하게 썰어 주시고요. 네. 청양고추는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홍고추는 살짝 모양 내는 거기 때문에 어슷하게 썰어 주시면 되시고요. 양념장은 아까 레시피대로 나온데 그냥 정량 다 넣으시고 다 섞어만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냄비에다가 물을 먼저 넣으시고 양념 3분의 1 정도 넣으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아까 준비해 두신 거 집어 넣으시고요. 먼저 센 불에서 줄이시다가 그다음에 중불 정도로 줄여서 졸여 주시면 되시고요. 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무가 어느 정도 익었다고 하면 무 위에 대파하고 양파 반 정도 넣으신 다음에 코다리를 통째로 올려 주시고요. 나머지 양념 빈틈없이 꼭꼭 넣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파하고 양파 반 남은 거 올려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센 불에서 졸이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
중불에서 하시면 양념이 아주 골고루 배는데요. 한 20분 정도 충분히 끓이시면 양념이 다 배세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아래 양념을 위로 올려주셔야지 조리면서 색도 이뻐지시고 윤기도 저렇게 이쁘게 나요. 양념이 약간 좀 줄어들 정도로 네. 오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로 조리시면은 네. 윤기가 저렇게 돌지 않고요. 아.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양념장을 숟가락으로 정성스럽게 올려주셔야지만,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졸어지면서 윤기가 아주 싹 돌죠.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윤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맛있어 맞아요. 보입니다. 네. 자, 겨울철 매콤한 코다리찜 알아봤고요. 또 새해 떡국에 이거 넣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매생이 떡국에 매생이를 비롯한 네, 맞아요. 각종 해초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 관련 요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조류는 정말 좋은 성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질병을 예방하는 의학적 효과도 굉장히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리법이 되게 복잡하다고 하면 잘 안 드시겠죠. 맞아요. 네, 매생이는 떡국이나 굴과 함께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파래의 경우는 제철인 무와 함께 파래 무침해서 드시면은 아주 새콤달콤은 와. 정말 맛있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파래 김치도 담그시는데요. 파래로 김치를. 네, 맞아요. 근데 저거는 정말 드시면 은은한 바다향과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맛있는 김치예요. 파래 김치. 네. 사실 그 주부님들과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제일 어려운 게 나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해조류 나물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렵게 판단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요? 해조류는 사실은 세척만 잘하시면 톡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데쳐만 주시면 요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래 같은 경우나 이제 매생이 같은 경우에도 세척만 잘해주시면 요리의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뚝딱뚝딱 3분 레시피에 또 그런 거 한번 또 해주시면 또 아, 재밌겠어요. 그럴까요? 자, 몸에 좋은 뿌리채소 앞서 이 연근 샐러드 이야기해 주셨는데 겨울 제철 뿌리채소가 또 더덕이 있네요. 네, 10월부터 3월까지 더덕이 제철인데요. 추운 겨울에는 진짜 원기 회복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더덕이요? 네, 더덕은 보통 구이로 많이 드시는데요.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쓴맛을 뺀 후 칼등에 콕콕 찍으면 보풀하기처럼 저렇게 부러지거든요. 오. 이거를 한번 헹구신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양념도 아주 간단한데요. 설탕하고 소금, 식초를 믹서기에 넣고 그다음에 잣을 드신 다음에 갈아만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까 준비해 놓은 데에 위에만 솔솔 뿌려 주시면 더덕향하고 잣향이 어울리는 샐러드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네, 더덕 보풀하기 무침 더덕 우리 원래 빨간 걸 많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저렇게 하얀 더덕 무침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좀 맛 특색이 자체가 또 이제 빨간색하고는 전혀 다르게 깔끔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랑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너무 느끼한 음식 먹고 저거 먹으면 입이 싹 헹궈지는 느낌? 네. 그렇겠습니다. 명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차례상도 우리 지역은 굉장히 좀 특색 있고 풍성하잖아요. 아, 전남 정말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각 지역마다 차례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전라도는 식재료가 굉장히 풍부해서 화려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꼬막을 상에 올리더라도 뚜껑을 따지 않고 그냥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낙지를 호롱으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정말 저게 이제 이바지나 되게 궁중 음식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상에 올라온 거는 거의 전남 쪽이 아주 거의 저기 하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생선도 굽지 않고 말려서 찐 다음에 저렇게 저렇게. 네, 붓지 않게 이제 기름칠만 해서 하시는데요. 상에 올리는 등 아주 상차림이 굉장히 화려해요. 차례를 뭐 지내는 집도 있고 아니면 좀 간소화해서 이제 치르시고 그냥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한 상 잘 해먹자 네. 이렇게 하는 집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전을 또 막 다 다 벌려서 하기가 하기도 또. 좀 뭐하고 네. 뭘 좀 하면 괜찮게 잘했는데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명절 되면은 굉장히 저 음식을 어찌다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령이 조금 생겼는데요. 오, 요령 나눔해 주시나요? 네. 설 음식 하면 보통 진짜 산적은 서울이나 전라도나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산적은 건져서 굽고 나면 양념이 그대로 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올고당하고 그다음에
매운 청양고추 조금 다져 넣은 다음에요. LA 갈비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돼지 등갈비를 넣어서 은근하게 조리시면 매운 갈비찜이 그냥 뚝딱하고 저렇게 완성이 우와. 되지고요. 오. 매생이나 감태 같은 경우에도 전 부치고 나면은 그 부침가루가 조금 남죠. 네. 거기다 송송 다져서 넣으신 후 전을 만드시면 고급스럽지만 어렵지 않은 전이 하나가 또 완성이 감태전. 되시고요. 전 네. 하나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럼 안 근데 좋은 너무 거 쉬운 아니에요? 거죠. 부칠 전이 또 생겼다는 것은? 제가 전도 너무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전이 왜 어렵냐면 네. 수분이 너무 많아서 처지니까 되게 어려우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명절에 저는 뭐든지 전부 다 수분을 제거만 해주시면 저는 90%가 완성이 됐다고 보셔도 상관이 뒤집을 없으세요. 때 이렇게 딱 다 으깨지는 게 네, 그러니까 식재료의 수분을 잘 닦아주란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는 뭐 키친타올로 하시면은 달라붙을 수 있는데 해동지라고 하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갖고 감싸 놓으시면 걔가 이제 회 물을 갖다가 빼내는 용지이기 때문에 뭔지 알것 수분을 너무나 잘 빨아들여요. 네. 그러면은 절대 저는 부서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명절 음식 준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차유리 셰프님과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